당신이 매일 접속하는 그 수많은 웹사이트들 있잖아요. 그 화려한 화면 이면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막 묵묵히 돌아가고 있는 엔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아마 대부분은 의식하지 못하고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할 심도 있는 지식 탐험의 주제는 바로 그 거대한 엔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배움을 즐기고 언제나 지적 호기심으로 가득한 당신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파헤쳐볼 자료들이 정말 흥미롭죠? 네, 진짜 대박이에요. IT 업계에 계신 분들이라면 종종 죽은 언어라던가 레거시라고 막 농담처럼 부르기도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오해가 꽤 널리 퍼져 있죠. 그런데 현실은 전 세계 웹사이트의 약 70%를 여전히 굳건하게 구동하고 있는 인터넷의 거대한 뼈대입니다. 바로 PHP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70%라는 수치가 정말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는 나무 위키에 기록된 방대한 역사적 발자취부터 시작해서 그 수만 개의 파일을 뜯어고친 실무 개발자, 기코님의 처절한 마이그레이션 생존기, 그리고 남가람북스에서 출간된 뼈대 있는 기초 실무 서적, 그리고 우리 눈을 의심하게 만든 최신 JIT 컴파일러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까지 이 방대한 자료들을 하나로 쫙 엮어볼 겁니다. 네, 오늘 우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하면서도 좀 도전적입니다. 프로그래밍 사계에서 사실 PHP만큼 극단적인 평가를 받는 언어도 드물거든요. 먼저 호불호가 갈리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는 낡고 구조가 엉망인 언어라며 깎아내리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트래픽 폭주를 견뎌내며 실제 비즈니스를 굴러가게 만드는 가장 실용적인 도구라고 찬사를 보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양한 출처들을 바탕으로 그 간극을 완벽하게 메워볼 겁니다. 기대됩니다. 수많은 오해 속에 가려진 PHP가 어떻게 오늘날 엔터프라이즈급의 엄청난 성능을 자랑하는 모던 언어로 진화했는지, 그리고 그 진화의 과정과 실무적인 데이터베이스 연동 기법 등에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래밍의 핵심 원리를 도출해낼 수 있는지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웹의 지배자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기원부터 한번 짚어보죠. 제가 그 나무위키 자료를 보면서 제일 어이없으면서도 막 감탄했던 부분이 바로 이 탄생 비화인데요. 1994년에 라스무스 로돌프라는 분이 창조했잖아요. 네, 역사적인 시작이죠.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막 거창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비전 같은 건 전혀 없었더라고요.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 온라인 이력서에 누가 방문했는지 추적하려고 만든 아주 간단한 도구 뭉치에서 출발했다는 겁니다. 퍼스널 홈페이지 툴스라고 하죠. 심지어 그 라스무스의 회고록에 적힌 문장은 거의 충격적이에요. 저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작성하는 방법을 전혀 모릅니다. 그저 계속해서 다음 논리적 단계를 추가했을 뿐입니다. 네, 아주 유명한 일화죠. 아니, 언어 설계 기본도 몰랐던 사람이 무심코 던진 돌이 전 세계 인터넷의 70%를 지배하는 생태계가 되었다니 이건 마치 그 우연히 발명된 페니실린 같은 느낌 아닌가요? 그 지점이 바로 PHP가 가진 다른 어떤 언어와도 차별화되는 독특한 철학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C++나 자바 같은 언어들이 학술적인 연구나 철저한 엔지니어링 아키텍처 위에서 하향식으로 설계되었다면 철저한 탑다운 방식이었죠. 네, 반면에 PHP는 철저한 상향식 버텀업이었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웹 개발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 둘씩 유틸리티를 덧붙였고 C 언어로 작성된 펄 래퍼를 거치면서 기능이 막 팽창했죠. 완벽한 설계도보다는 커뮤니티 개발자들의 실제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흡수하며 유기체처럼 자라난 겁니다. 아, 유기체처럼. 네, 그렇다 보니 초창기에는 구조적인 결함이나 일관성 부족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지만 역설적으로 그 어떤 언어보다 실전 압축형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걸 한번 자세히 풀어볼까요? 이쯤에서 PHP의 뼈대를 관통하는 가장 독특한 특징 하나를 파헤쳐보죠. 바로 무상태성, 즉 스테이트리스라는 성질인데요. 네, 아주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사용자의 요청이 올 때마다 스크립트를 딱 한 번 쫙 실행하고 미련 없이 프로세스를 완전히 종료해버린다는 그 성질 말입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서버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매번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처음부터 환경을 다시 세팅하고 코드를 처음부터 다시 읽어드린다는 건데 비효율적으로 들릴 수 있죠. 이거 엄청난 자원 낭비 아닌가요? 직관적으로는 왜 이런 방식을 채택했는지 막 의문이 들더라고요. 아주 예리한 포인트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오랜 시간 동안 PHP의 아킬레스건으로 지적받아온 부분이죠. 하지만 이 무상태성이 웹 초기 시대에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현대의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엄청난 무기가 됩니다. 핵심은 완벽한 격리에 있습니다.
완벽한 격리요? 네, 만약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런타임 환경에서 어느 한 사용자의 요청이 메모리 누수를 일으키거나 치명적인 에러 루프에 빠진다고 가정해보죠. 자칫하면 서버 전체의 프로세스가 다운되면서 다른 사용자들의 접속까지 모조리 끊어줄 수 있습니다. 아, 대형 사고네요, 그건. 하지만 PHP는 개별 요청이 독립된 생명주기를 가집니다. 누군가 치명적인 에러를 발생시켜도 딱 그 요청의 프로세스만 죽고 끝납니다.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엄청난 방어막을 뽐내는 셈이죠. 아, 듣고 보니 이해가 확 되네요. 일종의 방어벽 같은 역할을 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하나의 방에서 불이 나도 다른 방으로는 절대 번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문을 닫아버리는 구조. 그래서 트래픽이 폭주할 때 코드를 수정할 필요 없이 그냥 똑같은 클라우드 서버 인스턴스를 수십, 수백 개로 마구 늘려버리는 스케일 아웃 확장에 그렇게 유리했던 거였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방금 지적하셨듯 매번 완전히 초기화된다는 건 뼈아픈 부작용도 동반합니다.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데이터베이스 커넥션이죠. 매번 요청마다 DB에 새롭게 연결을 맺고 끊어야 하니 대규모 트래픽에서는 DB 병목 현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다른 언어들처럼 커넥션 풀을 메모리에 띄워두고 재사용하기가 구조적으로 까다로우니까요. 그럼 현대의 수천만 트래픽을 감당하는 PHP 기반 서비스들은 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나요? 무작정 서버만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최근 몇 년간 PHP 생태계에 아주 흥미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상태성이라는 오랜 정체성을 과감히 깨고 워커 모드로 동작하는 런타임들이 대거 등장한 것이죠. 아, 워커 모드요? 네, 자료에도 살짝 언급되어 있지만 수올이나 프랑켄 PHP, 로드러너 같은 도구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메모리에 애플리케이션을 상주시켜 상태를 유지하게 만듭니다. 덕분에 프레임워크스 부트스트래핑이나 DB 커넥션을 재사용할 수 있게 되어 웬만한 최신 비동기 언어들 못지않은 혹은 그 이상의 비약적인 성능 폭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기존의 레거시 코드를 조금만 수정해도 성능이 수십 배 뛰는 마법을 보여주는 거죠. 그야말로 언어의 한계를 생태계의 도구들로 돌파해내는 모습이네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초창기에 워낙 마구잡이로 성장하다 보니까 생긴 재미있는 흉터들이나 독특한 문법들도 많더라고요. 네, 꽤 많죠. 저는 개인적으로 문자열을 결합할 때 플러스 기호가 아니라 점을 쓴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다른 언어 하던 분들은 무심코 헬로 더하기 월드 하려고 플러스 썼다라 결과값이 숫자 0으로 튀어나오는 대참사를 많이 겪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PHP에서는 플러스를 쓰면 무조건 숫자로 강제형 변환은 시켜버리니까요. 그리고 변수 이름 앞에 항상 달러 기호를 붙여야 하는 것도 펄의 유산이죠. 또 에러를 숨겨주는 골뱅이 연산자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겠어요. 그 골뱅이 연산자, 일명 에러 제어 연산자는 사실 과거 웹 개발의 낭만이자 흑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창기 PHP는 HTML 사이에 끼워 넣는 템플릿 엔진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화면을 그리는 역할이었죠. 네. 그런데 게시판을 불러오다 작은 에러 하나라도 발생하면 사용자 브라우저 화면에 날것의 시스템 에러 메시지가 흉측하게 출력되면서 사이트 레이아웃이 와장창 깨져버렸죠. 끔찍하네요. 그걸 막기 위해 에러가 날 법한 코드 앞에 골뱅이를 붙여서 에러가 나도 조용히 무시하고 다음 코드를 실행해라 라고 강제한 겁니다. 당장 화면이 깨지는 건 막아주니 편리했지만 문제는 이게 쌓이면 시스템이 속으로 병들어가고 있는데 어디서 문제가 터졌는지 개발자조차 찾을 수 없는 끔찍한 디보깅 지옥이 열린다는 거였죠.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썩어가는 전형적인 폭탄 돌리기네요. 다행히 PHP 8부터는 치명적인 오류는 이 골뱅이 기호로도 절대 숨길 수 없게 패치되었다고 하니 언어 스스로가 과거의 나쁜 습관을 쳐내고 엄격해지는 과정이 참 인상 깊습니다. 자, 이렇게 치열하게 진화해온 PHP지만 역사를 보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불리는 암흑기가 있었잖아요. 대체 버전 6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현역으로 뛰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2005년부터 야심차게 PHP 6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죠. 목표가 뭐였길래요? 당시 핵심 목표는 모든 문자열 처리를 유니코드 기반인 UTF-16으로 완전히 갈아엎는 것이었습니다. 글로벌 언어 지원을 위한 원대한 꿈이었지만 타이밍이 좋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웹의 표준이 UTF-8로 빠르게 굳어져 가고 있었거든요. 아, 세상은 다 우회전하고 있는데 혼자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달려간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게다가 코어 엔진을 유니코드 기반으로 뜯어 고치는 작업은 예상보다 훨씬 난해했고 성능 저하도 심각했습니다. 개발자들의 피로도가 극에 달하면서 참여율은 곤두박질 쳤죠.
결국 몇 년을 끌던 PHP6 프로젝트는 2010년에 공식적으로 폐기 선언을 맞이합니다. 아, 아예 취소되어 버렸군요. 네, 그 긴 시간 동안 엔진 성능 향상이나 최신 언어 트렌드를 반영하는 작업이 올스톱되다 보니 다른 언어들이 눈부시게 발전할 때 PHP는 낡은 문법과 느린 속도에 갇혀 레거시의 대명사라는 치욕적인 꼬리표를 달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던가요? 절치부심 끝에 등장한 PHP7, 그리고 2020년에 세상을 놀라게 한 PHP8은 그야말로 완벽한 부활전이었습니다. 제공된 벤치마크 테스트 자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PHP7에서 이미 엔진을 완전히 재작성하여 2배 가까운 속도 향상을 이루어냈지만 PHP8의 도약은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네, 어떤 비밀이 숨어 있었죠? 가장 결정적인 무기는 바로 JIT, 즉 Just in Time 컴파일러의 도입이었습니다. 기존의 PHP는 코드를 실행할 때마다 젠더 인진이 코드를 한 줄씩 해석해서 실행하는 인터프리터 방식과 OP 캐시를 결합해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JIT가 활성화되면 자주 실행되는 뜨거운 코드, 즉 핫코드를 아예 CPU가 다이렉트로 알아들을 수 있는 기계어로 실시간 번역해버립니다. 통역사를 거쳐서 대화하던 방식에서 아예 원어민의 뇌구조로 코드를 딱 꽂아버리는 거군요. 네, 완벽한 비유입니다. 데이터가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피보나치 수요를 계산한 벤치마크를 보면 JIT가 없던 PHP 7.4에서는 약 8.2초가 걸렸던 엄청난 연산이 PHP 8.0에서 JIT를 켜자마자 단 2.1초 만에 끝났습니다. 무려 4배나 빨라진 속도예요. 단순한 문자열 처리나 대용량 배열 연산에서도 1.6배 이상의 성능 향상이 수치로 증명되었습니다. 성능만 좋아진 게 아닙니다. 개발자들의 타이핑을 줄여주고 코드의 품질을 높이는 모던한 문법들도 대거 투입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과거의 장황한 스위치문을 대체하는 매치 표현식을 주목해야 합니다. 아, 매치 표현식이에요. 네, 기존 스위치문은 느슨한 비교를 해서 뜻밖의 버그를 유발하기도 했고 매번 브레이크를 빼먹지 않으려 신경 써야 했죠. 반면 매치 표현식은 값과 타입이 완벽히 일치하는지 엄격하게 검증하며 간결하게 값을 반환합니다. 맞아요. 자료에 나온 500만 번 실행 테스트 결과를 보면 기존 스위치문은 3.6초가 걸렸지만 매치 표현식은 2.95초로 성능까지 개선되었습니다. 코드는 더 짧아지고 가독성은 좋아지고 실행 속도마저 빠르다니 진짜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이제는 예전처럼 타입이 제멋대로 바뀌는 동적 타이핑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완벽한 타입 인팅을 지원하는 엔터프라이즈급 언어로 환골탈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정말 눈부신 발전이죠. 자, 그럼 이제 가장 현실적이고 뼈아픈 실전 영역으로 넘어가 볼까요? 언어가 이렇게 찬란하게 발전했다면 남은 과제는 하나죠. 과거의 영광과 함께 먼지 쌓인 옛날 코드들을 새 버전으로 이사시키는 이른바 마이그레이션입니다. 실무 개발자 디코님의 블로그 후기를 꼼꼼히 읽어봤는데 이건 단순한 이사 수준이 아니라 거의 한 편의 재난 영화이자 생존기더군요. 공감합니다. 10년 넘게 방치된 용량만 1GB에 달하는 수만 개의 파일로 이루어진 거대한 시스템을 PHP 7.2로 들어올리는 과정이었습니다. 프로그래머라면 누구나 한 번씩 겪어야 하지만 누구나 피하고 싶어하는 숙명 같은 작업이죠. 디코님의 후기에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할 지점은 그 거대한 코드베이스를 다루는 태도입니다. 1GB 용량의 소스코드를 개발자가 일일이 눈으로 보고 수정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절대 못하죠. 게다가 PHP 7.1부터는 변수 타입 체크가 무자비할 정도로 엄격해졌습니다. 옛날처럼 배열이 아닌 것에 억지로 데이터를 밀어넣거나 하는 꼼수가 통하지 않고 가차없이 치명적 오류를 뿜어댑니다. 게다가 보안 측면에서도 엄청난 변화가 있었잖아요. 기존에 무심코 쓰던 암호화 모듈인 mcrypt 함수가 아예 통째로 엔진에서 제거되고 오픈SSL 방식으로 모두 대체하라는 강제 권고가 떨어졌죠. 디코님의 글을 보면 이 수많은 에러의 늪을 헤쳐나가기 위해 PHP 7 호환성 검사기 같은 정적 분석 도구를 적극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코드를 실행하지 않고도 문맥을 스캔해서 호환성 위반 사항을 족집게처럼 찾아주는 도구죠. 그렇습니다. 마이그레이션은 단순히 코드를 최신 유행에 맞게 바꾸는 치장 작업이 아닙니다. 낡은 배관을 뜯어내고 녹슨 철근을 교체하는 시스템의 근간을 튼튼하게 다지는 재건축 작업이죠. 그리고 이 재건축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뼈대가 바로 데이터베이스와의 연동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실무서적인 남가람 북스의 자료를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 통신 방법을 짚어보면 왜 요즘 시대에 무조건 PDO를 써야 하는지 답이 명확히 나옵니다. 네. 과거에는 MySQL에만 찰싹 붙어있는 MySQL 커넥트 같은 함수를 많이 썼지만 PDO는 그야말로 만능 어댑터더라고요. MySQL은 물론이고 오라클, 포스트그레스QL, SQLite 등 무려 12개의 데이터베이스를 지원합니다. 나중에 회사가 성장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오라클로 바꾼다고 해도 코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뜯어고칠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확장성도 훌륭하지만 PDO가 실무에서 강제되는 진짜 이유는 첫째도 둘째도 보안입니다. 바로 준비된 실행문 때문이죠. 과거 제로보드나 뽕뿌 등 수백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대형 사이트들이 속수무책으로 뚫렸던 대규모 개인정보 탈취 사건들 기억하시나요? 엄청난 뉴스였죠. 다 기억합니다. 그 원인의 대부분이 SQL 인젝션이라는 공격이었습니다. 해커가 로그인 아이디나 검색어 입력창에 교묘하게 악의적인 데이터베이스 파괴 명령어를 섞어 넣어서 서버가 그걸 진짜 쿼리인 줄 착각하고 실행해버리게 만드는 고전적이지만 치명적인 수법이죠. 비밀번호 입력창에 5월 1은 1 같은 거 넣어서 강제로 관리자 로그인 해버리는 그 무서운 해킹 기법 말이죠. 준비된 실행문은 그걸 어떻게 막아내는 건가요? 원리는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준비된 실행문은 쿼리의 뼈대를 먼저 데이터베이스 서버로 보내서 꽉 고정시켜버립니다. 나는 이런 구조의 쿼리를 실행할 건데 빈칸에 들어갈 값은 나중에 보내줄게 라고 미리 선언하는 거죠. 틀을 먼저 만들어두는 거군요. 네, 그리고 나중에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그 빈칸에 집어넣습니다. 이때 사용자가 아무리 악의적인 해킹 명령어를 쑤셔 넣어도 데이터베이스는 그걸 명령어가 아니라 단순한 문자열 데이터로 취급해버립니다. 해킹 코드가 아예 뇌관이 제거된 채로 저장되는 거죠. 실무서적 출처를 보다가 참 재밌으면서도 소름 돋는 디테일을 발견했어요. 이 준비된 빈칸에 파라미터를 밀어 넣을 때 바인드 밸류와 바인드 파라메라는 두 가지 함수가 있잖아요. 이름만 보면 그놈이 그놈 같아서 아무거나 섞어 쓰기 십상인데 실무에서는 이 차이를 모르면 엄청난 재앙을 맞이하겠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짚으셨습니다. 그 두 가지의 차이는 실무 개발자들도 종종 실수하는 함정입니다. 바인드 밸류는 바인딩하는 그 순간의 값을 복사해서 고정시킵니다. 반면 바인드 파람은 변수의 참조 자체를 연결해둡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게 바인드 파람으로 연결해둔 상태에서 만약 수천 건의 데이터를 밀어넣는 루프를 돌린다고 쳐볼게요. 쿼리 실행 직전에 변수값이 의도치 않게 다른 로직에 의해 덮어 씌워지면 내가 원래 넣으려던 데이터는 날아가고 마지막으로 바뀐 엉뚱한 값이 수천 개의 데이터베이스 행에 쫘르륵 들어가 버리는 대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트래픽이 몰리는 실무 환경에서 이런 미세한 차이를 모르고 짰다간 정말 며칠 밤낮을 세워도 버그를 못 찾는 디버깅 지옥에 빠지겠어요. 정확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동작 원리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팁을 드리자면 데이터베이스에서 값을 안전하게 가져올 때는 칼럼명 자체를 배열의 키값으로 쏙쏙 뽑아오는 PDO 패치 어송 모드를 사용하는 것이 현대 PHP 개발의 불문율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메모리 낭비도 막고 코드의 직관성도 살리는 정석적인 방법이죠. 초창기 PHP 개발 방식 중 제일 향수를 자극하는 게 바로 include나 require를 이용한 파일 쪼개기잖아요. 지금처럼 리액트나 뷰 같은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가 나오기도 훨씬 전부터 PHP는 header.php, footer.php, dbcon.php 같은 공통 요소를 분리해서 여기저기 끼워 넣는 직관적인 모듈화를 지원했어요. 이 단순한 방식이 당시 복잡했던 웹 개발의 진입 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춰준 1등 공신이었습니다. 메뉴 이름 하나 바꾸려고 수백 개의 HTML 파일을 열어서 수정하는 대신 header.php 딱 하나만 고치면 전체 사이트가 한꺼번에 업데이트되는 그 짜릿함. 맞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놀라운 수준의 재사용성을 제공했죠. 이걸 좀 더 큰 관점에서 연결해 보자면 파일들에 조립하여 생명을 불어넣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그 소프트웨어가 수명을 다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입니다. 헤이덴의 전산실 블로그 자료가 권고하는 생명주기와 이용을, 즉 엔드 오브 라이프 통계는 우리에게 묵직한 과제를 던집니다. EOL이요? 네, PHP 언어 자체의 공식 지원 주기는 원래 3년이었다가 최근에 4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출시 후 2년 동안은 버그 수정과 보안 패치를 모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남은 2년 동안은 치명적인 보안 취약점만 막아주는 구조죠. 현재 최신 버전이 PHP 8.4이고 한창 든든하게 지원을 받고 있지만
당장 PHP 8.1 버전만 해도 2025년 말이면 이 4년의 주기가 끝나고 EOL, 즉 지원 종료 상태가 된다는 거군요. 그런데 전문가는 충격적인 건 통계 수치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접속량이 많은 상위 1,000만 개의 웹사이트를 조사했더니 무려 55%가 넘는 사이트가 이미 지원이 완전히 끊긴 EOL 버전의 PHP를 여전히 구동하고 있다면서요. 상위 1,000만 개 중에 절반 이상이요. 네, 정말 믿기 힘든 수치지만 현실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앞서 우리가 지코님의 1GB 마이그레이션 생존기에서 보았듯이 레거시 코드를 최신 버전으로 들어올리는 과정에 그만큼 뼈를 깎는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겉으로 보기에 잘 굴러가니까 건드리지 말자는 타성, 그리고 비용과 인력의 한계라는 비즈니스적 타협이 합쳐진 결과물이죠. 하지만 이건 비유하자면 현관문 도락이 고장났는데 아직 도둑이 안 들었으니까 괜찮다며 문을 활짝 열어두고 휴가를 떠나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EOL 버전은 내일 당장 서버를 장악할 수 있는 치명적인 제로데이 취약점이 발견되어도 PHP 공식 재단에서 어떠한 패치도 제공해주지 않습니다. 그저 해커들의 먹잇감이 되기를 기다리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정말 위험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 조직은 이 생명 주기를 시스템 운영의 핵심 지표로 삼아야 합니다. 단순히 코드를 짜는 것을 넘어 완벽하게 격리된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고 데이터 백업을 생활화하며 버전 업그레이드를 정기적인 유지 보수 일정에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는 전략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편견과 오해로 점철된 하지만 인터넷을 움직이는 가장 실용적이고 거대한 뼈대인 PHP의 진짜 모습을 깊숙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분명한 건 오늘 우리가 자료를 통해 확인한 현대의 PHP는 결코 과거의 템플릿 엔진 수준에 머물러 있는 레거시 공룡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컴포저라는 강력한 패키지 생태계를 통해 전 세계 개발자들의 지혜를 공유하고 라라벨이나 심포니처럼 현대적인 아키텍처의 정수를 담은 프레임워크 위에서 구동됩니다. 게다가 JIT 컴파일러와 워커 런타임을 장착하여 엔터프라이즈급 비동기 언어들과 당당히 성능으로 경쟁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격렬하게 진화하고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르네요. 기술의 위대함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1994년 프로그래밍의 풋자도 모른다던 한 개인이 자신의 이력서 방문자를 세워보려고 끄적였던 조잡한 스크립트, 완벽한 아키텍처도 원대한 비전도 없었던 그 몇 줄의 코드가 피드백을 먹고 자라나 오늘날 전 세계 인터넷의 70%를 지탱하는 거대한 생태계로 진화했습니다. 정말 들을 때마다 소름이 돋는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시작의 완벽함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실용적인 접근과 끊임없는 개선이 얼마나 무서운 힘을 발휘하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죠. 그렇습니다. 이 시간을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이 지금 당면한 업무의 사소한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만지작거리고 있는 작은 도구들, 혹은 퇴근 후 취미 삼아 끄적여보는 보잘것없는 아이디어의 파편들, 어쩌면 그 거칠고 투박한 시도들이야말로 내일의 세상을 움직이고 수십억 명을 연결할 것 같은 거대한 시스템의 위대한 첫걸음이 아닐까요? 오늘 이 깊고 진지한 탐험을 통해 여러분이 얻은 통찰력이 내일 당장 여러분의 모니터 앞에서 마주할 코드 한 줄에 혹은 삶의 작은 프로젝트에 어떻게 스며들 수 있을지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배움을 향한 여러분의 끊임없는 여정은 늘 그 자체로 위대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도 있는 지식 탐험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당신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갈증을 시원하게 해소해줄 새롭고 매력적인 주제를 들고 돌아오겠습니다.